두 병원에서의 수입이 합쳐진 연봉은 10만 불.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채널 고정. 4월 미국 텍스 시즌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우리 부부의 총 직장 연봉과 인컴 텍스 그리고 부동산 월세 소득과 부동산 세금을 W2와 총 수입 지출표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경제적 방향에 대해 공유하려 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W2 급여 세금 신고서에 찍힌 근로소득 연봉과 세금 부분부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다. 먼저 준의 W2 폼. 준은 뉴욕의 대형 건축회사의 시니어 디자이너다. 연봉은 12만 불. 10년 넘은 경력치곤 뉴욕에선 적게 버는 편에 속한다. 덕장들 중 연봉이 가장 낮은. 다음은 나의 연봉이다. 나는 뉴욕의 대형 병원 약사다. 작년에 이직을 했기 때문에 두 병원에서의 수입이 합쳐진 연봉은 16만 불. 우리 둘의 총 인컴은 28만 불이고 둘이 한 해 동안 낸 인컴 텍스는 총 6만 7천 불이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의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세금을 30% 가까이 떼는 데다 뉴욕 물가와 기본 연봉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연봉이 뉴욕에서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은 부동산. 이건 좀 아주 많이 복잡하다. 작년 한 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월세 수익은 1번 건물 7만 8천 불, 2번 건물 8만 3천 불, 3번 건물 3만 2천 불이다. 그리고 4번 건물은 6천 불이다. 익스펜스는 1년간 낸 총 모기지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간단히 나눠 설명하자면 모기지 1, 2, 3, 4번 건물 각각 5만 4천 불, 7만 3천 불, 4만 6천 불, 4만 불 유지 보수 비용 2만 3,500불, 5,480불, 2만 8,500불 그리고 4번 빌딩은 유틸리티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모든 지출을 월세 수익에서 빼보면 엄청난 마이너스다. 결국 작년 한 해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잃었다. 1번 건물은 건물이 워낙 낡아서 작년 한 해 동안 보일러, 파이어 이스케이프, 지붕 등등 보수 작업 때문에 지출이 컸던 예외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건물의 2021년 수익표를 살펴보면 지출이 매우 적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건물은 6월 말 매입하자마자 아파트 공실 상태에서 쓴 레노베이션 비용까지 포함한 첫 해라서 지출이 크게 잡혔다. 그렇다고 2번 건물의 수익도 만불이 채 되지 않는 이유는 6개월간 우리 부부가 1층에 살았기 때문이다. 모든 건물들이 공사를 마치고 잘 굴러가면 2023년에는 제대로 된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한 해는 부동산에 아주 많은 돈을 지출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사업에 엄청난 돈을 지출한 우리는 엄청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걸까? 정답은 nope.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썼든 간에 W2를 받는 월급쟁이들은 텍스 디덕션을 맥시멈으로 받는다 해도 약 2만 5천 불이 맥스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맥스 세금 공제 이후에 내는 총 세금이 직장에서 6만 7천 불, 부동산에서 6만 5천 불로 토탈 13만 불을 내고 있다. 13만 불은 준의 연봉을 넘는 양의 세금이며 준의 연봉이 고스란히 IRS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부동산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잃었고 세금도 남들의 2배를 넘게 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1, 2년 보고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다. 2022년에 돈을 잃은 건 동시 구매한 건물들에 대한 초기 투자와 보수 작업, 엎친 데 덮친 1번 건물의 보수 작업까지 겹쳐 예외적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보수 작업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지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건물들의 보수가 끝나고 탑 달러 렌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캐시 플로우도 생기고 알아서 잘 굴러가는 패시브 인컴 소스가 될 것이다. 텍스를 많이 내는데도 부동산을 하면 좋은 이유. 둘 다 월급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고 있지만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공제받을 세금 금액의 최대치인 2만 5천 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게 된 뒤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퇴해서 수입이 없을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월세 수익이 계속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대신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부동산을 하면 할수록 자산은 쌓이는데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져 세금 공제액도 함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거의 창조경제 개념이다. 돈을 쓰고 빚을 만들어 내 자산을 쌓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는다. 부자들이 제트기를 사는 이유도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 회사 지출로 돌려 세금을 공제받아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이다. 그럼 은퇴는 언제? 사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인컴택스 67,000불, 부동산 세금 65,000불에서 합이 13만 불이라 한 명의 연봉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준이 아직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직장이 있어야 부동산 대출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둘이 은퇴해도 살기 충분한 만큼의 부동산을 일궈놓는 게 궁극적 목표고, 단기 목표는 일단 부동산 프로퍼티 텍스가 준의 연봉을 넘어갈 때 준이 먼저 은퇴를 하는 것이다. 지금 건물 4개로 부동산세 65,000불을 내고 있으니 앞으로 4개는 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